다음 문제 볼게요. 이 부장님 셔츠에 묻은 고추장이 자꾸 신경 쓰여서 미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진급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집중이 되지가 않고 기분 나빴던 옛날 일과 걱정, 불안이 든다. 흔하죠. 불안이 깊어지면 어깨가 아프고 근육이 굳는다. 그리고 진급이 안 될까봐 불안하다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역시도 셔츠에 묻은 고추장이 자꾸 신경 쓰여서 미치겠다 이런 건 역시도 강박이죠. 이것도 저거와 같은 거죠. 확인 강박. 문을 잠근 것 같은데 계속 잠갔는지 신경이 쓰인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렇죠. 가스밸브. 잠근 것 같은데, 가스밸브를 잠근 것 같은데, 내가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그것도 계속 확인을 하게 되는 거.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정리정돈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딱 각도와 높낮이가 맞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이고 불편한 증상을 느끼는 거와 같은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 본인이 보기에 이 셔츠에 하얀 셔츠에 조그마한 고추장이 탁 튀어 있는 게 자꾸 신경이 쓰여진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역시 하얀 순백에 와이셔츠 그 자체만인 그런 완전 무결한 깨끗함만을 원하는 그런 강박심리에 의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 완벽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기 깨끗한 하얀 와이셔츠에 점 하나 찍힐 수가 있을까라면서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비현실인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 이렇게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여기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뭐죠? 옷에 고추장이 묻어 있을 수 있어요. 옷에 고추장이 묻어 있을 수도 있는데 고추장이 묻어 있는 이 음지에 세상이 있을 수 있고 고추장이 하나도 안 묻은 깨끗한 순백의 와이셔츠만 있는 그러한 세상이 있을 세상. 이 두 세상이 항상 공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현실 부정에 빠져버리고 여기에서 계속 그런 강박만을 추구하다 보니 계속 신경이 쓰이고 눈이 가게 되는 거죠. 이거 역시 전형적인 강박증의 한 증상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진급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면 집중이 안 되고 기분 나빴던 옛날 일과 걱정, 불안이 든다. 그리고 다음에 불안이 깊어지면서 어깨가 아프고 굳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진급이 안 될까봐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 강박증이 이제 조금 많이 진행되고 그리고 좀 오래되어서 이 완고해진 강박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깨 근육, 목 근육이 많이 굳어요. 그리고 이쪽 2두, 3두근 이쪽 부분도 많이 굳고 등 부분이 상당히 많이 빳빳해요. 이러한 강박적인 생각, 현실 부정의 강박적인 생각, 이런 거스름의 생각, 이러한 부분들이 그대로 거스름의 행동들이 돼요. 이러면서 신체적인 경직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무척 많아요. 그리고 정신병원에 가보면은 강박증
환자 그렇게 계신 분들 이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나무 토막처럼 빳빳하게 굳어서 그렇게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원래 전형적으로 그러한 증상들, 신체화 증상들을 수반돼요. 이렇게. 그리고 그러한 신체적으로 수반되는 그 근육의 강직들이 근육의 강직들이 계속 좀 더 이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완고해지다 보면은 처음에는 어깨 부위나 목 부위나 얼굴 부위 이렇게 시작되다가 이게 전체적으로 좀 빳빳하게 굳어져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런 부분 역시도 그런 이 몸의 근육이 굳어가는 현상 역시도 이 현실부정의 강박 심리에서 기인을 해요. 현실부정의 강박 심리에서 기인을 하고 그러다 보면 거짓말 생각, 행동, 그러다 보면 불안과 증상, 걱정 이것들이 계속 증폭되는 것이 강박증의 전형적인 부분들이죠. 많이 붓고 신경 쓰여요. 그 내가 왜 이러나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면서 또 내가 진짜 이상하다라면서 이런 불안감도 무척 많이 느껴요. 그런데 이러한 신체적인 증상이 계속 연연하고 그렇게 연연할수록 그러한 강박적인 신체 강직의 증상들은 더욱더 심해져요. 그 신체적인 증상 부분에서는 본문에서 다시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계속 그러한 신체적인 증상 나타나는 것들 그리고 이후에 불안이 계속 증폭이 되는 것들도 증상 나고 걱정되는 것 역시도 이 근본적인 현실 부정에서 드러나는 것들이죠. 오래되면은 이것 때문에 어깨가 진짜 많이 굳죠. 말하기 힘들 정도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예전에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래 이러한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거 역시도 뭐냐면은 스트레스를 내가 받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끌려다닌다라고 하는 거 역시도 뭐냐면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현실 부정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이것이 스트레스로 나에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그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절대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라면서 내 삶에서 그것을 부정함으로써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가 심해지다 보면 불안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차츰차츰 마음병이 진행되는 경우가 그런 순서인 거죠. 그렇죠. 이 역시도 그런 거예요. 여기서 계속 스트레스 받는 상황도 여기서 이분이 진급을 하려고 하는 분들 진급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진급을 하는 게 우리 삶의 양지겠죠.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음지 이것이 진급에서 누락되는 거겠고 그리고 양지가 진급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 진급을 한다고 진급을 하고는 싶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일에 대해서 일을 집에까지 가져와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진급에서 누락될 수도 있어요. 누락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경쟁자와의 그 경쟁을 통해서 그 경쟁자가 나보다 더 노력을 하고 또 이런 그 진급 심사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상대도 진급 시험을 봐야 되고 나도 진급 시험을 봐야 되는데 상대가 더 열심히 하고 나도 열심히 하더라도 내가 누락이 될 수도 있고 상대가 누락이 될 수도 있어요. 진급 심사에서. 그렇죠? 누락이 될 수도 있는데 이분의 경우는 본문에 이거 질문을 요거 좀 제가 짧게 적어놨는데 요 부분에서 본문에서는 어떻게 있느냐면은 진급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마음이 무척 강해요. 근데 진급 심사에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진급 심사에서 진급될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진급될 가능성은 높아지겠지만은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누락될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지는 거죠. 하지만 내가 진급 시험에서 누락될 수 있는 것을 아주 0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겠죠? 내가 할 만큼, 그렇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또 나름대로 애를 씀으로써 그 누락될 수 있는 확률은 낮출 수가 있겠지만은 이것을 0으로 만들 수 없어요. 0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이거는 비현실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비현실을 계속 주장하다 보면은 이것을 제로로 만들려고 하는 현실 부정의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삶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그러함을 만남으로써 그리고 삶을 그만큼 좀 더 열심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락될 가능성은 줄일 수 있지만은 나의 누락을 0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현실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루려고 하기에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대로 내가 시험을 치는 데 있어서 자격 시험을 치는 데 있어서 여기 이 부분부터 여기 시험 기간이라고 봐요. 여기가 시험 기간이고 내가 여기서부터 시험을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여기가 시험을 치는 시간. 그리고 이후에 이 부분이 시험 치고 발표를 기다릴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는 데까지, 여기까지는 내가 손을 쓸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를 A, B, C 이렇게 봐요. A는 내가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공부하면 준비할 수 있는 시작 부분. 그리고 B가 시험을 치는 시간. 그리고 C가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에요. 이 C가. 여기까지는 내가 손을 쓸 수 있죠. 그런데 B에서 C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걸 열심히 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결과이죠. 여기서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 대한 결과는 이제 주어지는 대로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마음병이 생기자면, 이러한 부분에서 내가 손 쓸 수 없는 부분에 손을 쓰려고 하니까 마음이 깨어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소원을 빌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결과는 달라질까요? 이러한 부분에 내가 여기까지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여기서부터 B부터 C까지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죠. 그리고 잘 되는 상상을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달라질까요? 이 결과가? 안 그렇단 말이죠. 이렇게 주어지는 결과를 내가 그대로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가 A에서 B만큼 이렇게 내가 그만큼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자격증 준비를 그만큼 많이 함으로써 C의 확률이, C가 자격증을 내가 취득할 수 있고 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이만큼 잘함으로써, A에서 B까지 잘함으로써 이 C라는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C가 결과가 실패 또는 시험에서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죠.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을 재료로 만들 수는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내가 또 열심히 하지 않았을 때 이런 음지의 삶이 또 주어지게 되는 거고요. 또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또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시험장에 가지 못해서 그러한 경우도 흔히 우리 삶에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내가 이러한 A에서 B까지 내가 손을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내가 그 이후에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양지이든 음지이든 운명처럼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마음이 힘들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안 좋은 결과들이 또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 역시도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내가 이런 삶이 주어지는구나. 살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기치 않게 그러한 삶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럴 수도 있구나. 아니 그러면은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그것에 주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떻게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실패했다고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울고 있을까요? 절대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돼 했을 때는 그런 상황이 넘어져서 계속 울고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넘어져서 이렇게 좀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힘들어하는 상황은 좀 어느 정도 힘들어하다가 다시금 우리가 마음을 정상적인 상태로 다시금 내 삶을 다시 꾸려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삶도 있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마음을 내게 되면은 둘 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죠. 그렇죠. 이러한 거 역시도 다 받아들이고 내가 인정을 함으로써 내가 이러한 부분에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역시도 여기에서 내가 미치겠다, 신경 쓰인다 이런 거 역시도, 그리고 걱정, 불안이 계속 든다라고 하는 거 역시도 이러한 우리 삶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이 음지의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이것들이 증폭이 되고 힘이 드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강박 증상은 더욱더 커지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돼 라고 했을 때 불안과 증상, 걱정은 점점 증가하게 되죠. 이게 없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음주의 가능성, 음주의 가능성은 항상 늘 우리 삶에 존재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이 우리 삶에 없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고 강박증이 더욱더 두드러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 삶에서 실패란 있어서는 안 돼. 모든 것이 완벽하고 깨끗해야 돼 라는 비현실을 주장할 때 모든 것이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모서리 각이 딱딱 다 맞춰서 아주 깔끔하고 멋들어지게 다 정리가 다 되어 있어야 돼 라는 이러한 이 무의식 속에 그것이 깔려 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뭐냐면 현실 부정인 거죠. 내 삶에서는 가스밸브가 조금이라도 내 삶에서 가스밸브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어서 이후에 사고나 안 좋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비현실을 주장하는 거예요. 물론 사고가 나거나 가스밸브가 잘못됨으로써 일어나는 2차적인 피해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강박심리가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러한 경각심은 어느 정도 필요한데 이것이 정도를 지나칠 경우에 이제 병이 돼버리는 거죠.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조심하고 주의를 해야겠구나 라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절대로 내 삶에서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디를 다닐 수도 없고, 그렇죠, 모험조차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손도 계속 씻는 이유도 뭐냐면은 내 삶에 조금의 세균과 먼지, 때, 오염물질에 대해 내가 노출되어서는 안 돼. 그런 것이 무의식 속에
그대로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 부정이 이건 그런 그 이 삶 속에 늘 존재하는 이 음질을 없애려고 하는데 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진급 시험을 보면서 내가 진급을 하면은 좋죠. 그런데 내 삶에 진급도 있고 누락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락이라는 이 음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 거스름의 생각이에요. 거스름의 생각이고 이것이 강박인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데 이걸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주어지는 결과,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이 결과, 이러한 결과는 내 삶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내 삶에 이런 것이 주어짐으로써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병을 낫게 하는 길인 거예요. 이 둘 다, 음지와 양지 둘 다를 인정하고, 그래, 양지에 이르면 좋지만 음지에 이르러도 괜찮다. 내가 음지에 이르렀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마음을 내게 되면서 마음병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은, 이러한 뭐냐면은 내가 손을 쓸 수 있는 이러한 과정, 이 과정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렇죠. 이 과정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여기서 손을 쓸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곳은 어디예요? 이것과 이것 중에서. 그렇죠. 이건 내가 손 쓸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과정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후에 나오는 결과는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삶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잘 보이고 싶죠.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잘 보일 수가 없어요. 그 비현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못난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비율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내가 안 좋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더 많겠죠. 하지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또 있을 수 있어요. 대인 깊이가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비현실적인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그래 내가 이제 좀 공부를 하니까 이제 뭐 어때요? 내가 이제 그래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병이 왔구나. 그래 모든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는 없어.
내가 모든 사람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그래 나는 내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그리고 내준 그 과제와 그리고 숙제를 해가면서 내가 사람다운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남들의 시선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남들의 시선을 내버려 둘 수 없었잖아요. 남들의 시선을 지금까지 남들이 나를 잘 봐야 돼 라고 이렇게 계속 고집을 부리고 강박적으로 그거에 매달리니까 점점 더 힘들어졌었던 거였고, 노니까 어때요? 경쾌해지죠. 이러한 강박증, 대인기피 역시 그러한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황장애 역시도 같은 거예요. 다 모든 것의 뿌리는 공황장애, 대인기피, 인증 모든 마음병의 뿌리는 현실 부정에 있어요. 그럼 공황장애 역시도 같은 거죠. 이제 그리고 다음 진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집중이 안 되고 기분 나빴던 옛날 일과 걱정 불안이 든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이런 때 많이 들죠. 많이 들었죠. 이렇게 진급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집중이 되지 않고 기분 나빴던 옛날 일과 걱정 불안이 계속된다. 이러한 것도 뭐냐면 기분 나빴던 옛날 일 이런 거 역시도 지나간 일에 대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이미 일어난 일이고 이것을 운명으로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과거의 그 일을 계속 이해하게 되면 물론 좋죠. 이해하려면 물론 좋은데 일단 일어났기에 그러한 일을 일단 인정하고 넘어가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 과거에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것을 교훈으로 그래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내면서 과거의 일, 과거의 상황, 과거의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을 인정함으로써 일단 먼저 중요한 것이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집중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그렇죠. 맞아요. 이분은 일을 한다 하는 건 뭐냐면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일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분이 쉬고 즐길 때 충분히 쉬거나 즐기지를 못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면은 쉬거나 즐길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반대 상황에서는 또 일하라고 들거나 또 놀려고 들거나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음주에 대한 통찰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주를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이거 역시도 같이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삶에는 양지가 끈기, 노력,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집단을 지도하거나 지휘하는 것이 있게 되죠.
끈기와 노력, 이러한 부분의 이면에는 이 음지, 빈둥대거나 빈둥대면 즐긴다라는 것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위가 있게 되면은, 지도하고 지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렇게 따라가는 그 이면에는, 내려놓고 따라가는 또 그러함이 또 있는 거잖아요. 끌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내려놓고 따라가는 사람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출발이 있으면 멈춤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네. 출발이 있으면 멈춤이 있는 거예요. 네, 멈춤이 있으면 또 출발이 있게 되고, 이런 거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이 음지의 삶, 빈둥대고 즐기는 거, 그리고 이렇게 내려놓음, 그리고 멈추는 거 역시도 우리 삶에 필요해요. 왜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 삶에 꼭 있어야 돼요. 이 빈둥대며 즐기고 내려놓고 멈춘다. 이러한 것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데, 이 빈둥대며 즐기거나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다른 일을 안 하고 빈둥대고 즐긴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왠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도 내려놓지 못하겠고, 멈추는 것 역시도 내가 어딘가 가지 않으면은, 계속 출발하지 않으면은 뭔가 내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고, 멈춤. 이 멈춤이라는 것이 흔히 우리 사교육의 한 부분이에요. 이 아이도 저 아이도 옆집 아이도 뒷집 아이도 전부 다 학원을 가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남의 다른 자녀들, 또 친구의 아들, 딸들이 전부 다 학원이나 이런, 그렇죠. 그렇게 학원으로 다 가고, 또 단과 학원이나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그럼요. 영어 학원, 또 영어 학원도 단위가 엄청 큰 곳도 많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놀지를 못해요. 놀지를 못하다 보니, 그렇죠. 어때요, 요즘에? 그렇죠. 계속 그렇게, 다니니까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교육 역시도 어디에서 기인을 하느냐면은, 이 멈춤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나에게 필요해서 이러한 부분이, 나에게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 그건 중요해요. 중요한데, 저 아이도 학원을 가고 저 아이도 학원을 가고 주변에 다 학원을 가니까 엄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멈추게 되면은 왠지 내 아이가 뒤떨어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멈추게 되면은 내 아이가 계속 퇴보할 것 같은 이런 비현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이런 서포터는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그것이 너무 가혹하다 보니까 요즘에 마음병 없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이들은 놀 때 놀아줘야 되거든요. 놀 때 놀아주고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고, 지금 아이들이
엄마의 아빠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어요. 좀 놔야 될 부분에선 놔야 되고 가야 될 부분에선 가야 되고 멈춰야 될 부분에선 멈춰야 돼요. 우리 삶에 빈둥대고 즐기고 내려놓는 거 멈춤 역시도 우리 삶에 필요해요. 왜 이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끈기, 노력, 지도, 지위 역시 필요하고 빈둥대고 즐기고 내려놓고 멈춤 역시도 중요해요. 그리고 밤, 흐림, 어두움, 슬픔 역시도 우리 삶에 우리를 성숙시켜 줄 수 있는 또 다른 자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음질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이렇게 되면은 왠지 잘못될 것 같고 그대로 멈춰 있으면은 도태되는 것 같고 다른 아이들하고 끊임없는 비교를 하고 다른 엄마들하고 끊임없는 비교를 하고 저 집 잘 사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교를 하고 나 스스로 그래 나는 이만하면 충분한 존재야 그래 나는 행복한 존재야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러한 만족 그러한 것 역시도 이 음질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깊어지는 거거든요. 이 음질을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빈둥대고 즐기고 내려놓는 멈춤 역시 이것을 양지로 또 만들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내려놓을 것도 내려놔야 돼요. 근데 이 구분을 잘 하지 못하기에 아이들이 좀 힘든 부분이 많죠. 그렇죠. 이것을 믿지를 못하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멈출 수도 없고, 빈둥대면 즐길 수도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내려놓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즐길 때 즐겨야 되는데 즐기지를 못하니까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일을 하려고 하면은 또 놀 거 생각이 나고 또 놀려고 하면은 또 일할 게 생각나고 한번 실컷 놀아놓고 믿음이 이러한 음지에 대한 현실이 인정이 되게 되면 음지에 대해서 현실이 인정이 되게 되면은 실컷 놀 수도 있고 그리고 실컷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음지에 대한 이 본질에 대한 진정한 파악이 되게 되면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함에 즐기지도 못하고 또 그런다고 일을 하려면 또 즐길 생각을 하고 안 그렇겠어요? 이러한 음지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아가면서 욕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음지에 대한 진정한 그 이면에 있는 그 본질 그러한 본질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러한 본질이 우리 삶에서 해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해안. 어떠한 상황에서 이것을 지혜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본질에 대해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이 해안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해안이 없기에 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음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이 있음으로써 우리 삶에 이 가난이 있음으로써 이 가난을 딛고 일어서고 또 열심히 가난했기에 열심히 내 삶을 딛고 일어서고 또 배우고 또 기술을 익히고 그러하면서 또 성실을 만들어 갈 수 있고 성실을 만들어 가잖아요. 이 성실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 성실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뭘 통해서 나왔을까요? 그렇죠. 또 근면은 또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 가난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내가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워 받기에 이러한 근면과 성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외에 절약이 있어요. 절약은 또 무엇을 통해서 나올 수 있을까요? 절약하지 않고 돈을 팡팡팡팡 쓰게 되면은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잘 간수하고 남은 이후의 삶을 제대로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항상 펑펑 써대면서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가난이 있음으로써 이 절약과 근면, 성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것이요. 이 가난을 볼 수 있는 해안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윤리정서심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것을 내가 이 본질을 깨우치고 확실하게 신나게 한번 즐겨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 신나게 여한없이 즐겨보면은 그 이후에 이해하는 것이 활력이 생겨요. 본질을 파악을 제대로 하게 되면 일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즐길 시간에 또 확실하게 또 즐기게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머리로 들어서 이제 그 정도는 좀 알겠다라고 하는데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도 행동으로는 안 되네요 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이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파악이 안 돼 있고, 이러한 현실 인정의 삶이 내가 깊이 내 무의식 속으로 체득이 아직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공부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